오페라. 일. 개관. 음악을 중심으로 한 총 한 무대 예술. 가극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오페라는 단순히 음악극이라는 뜻은 아니다. 음악을 주로 한 극이라면 오페레타나 뮤지컬도 있지만 그것들을 오페라라고 하지는 않는다. 즉 오페라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만 한다. 첫째, 16세기 말에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음악극의 흐름을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 유럽에 있었던 종교적인 음악극은 오페라가 아니며 또 이 흐름에 속하지 않는 음악극, 예컨대 창극 같은 것도 오페라가 아니다. 둘째, 대체로 그 작품 전체가 작곡되어 있어야 한다. 즉 모든 대사가 노래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페레타나 뮤지컬은 이런 점에서 오페라가 아니다. 그러나 간혹 예외가 있어서 징슈필 계열에 속하는 마적 피델리오 마탄의 사수 등과 민속 오페라 계열의 팔려간 신부 등 그리고 오페라 코미크로서의 카르멘 등은 노래 아닌 대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오페라에 포함시키고 있다. 오페라는 원래 라틴어 오푸스의 복수형이다. 오페라 발생기에는 드라마인 무지카 또는 드라마 페르무지카라고 하였다. 이것은 음악에 의한 극을 의미하는데 나중에 오페라인 무지카가 되고 다시 오페라로 약칭되었다. 오페라는 복잡한 총 한 무대 예술로 음악적인 요소는 물론이요, 문학 또는 시적인 요소, 연극적인 요소, 미술적인 요소, 무용적인 요소 등이 합쳐진 것인 만큼 매력도 큰데 비하여 자칫 작품으로서의 통일성을 잃게 되기 쉽다. 특히 음악적인 요소와 극적인 요소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또는 어느 편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는 지금까지 항상 오페라의 숙제가 되어 왔다. 오페라는 원래 대사에 음악을 붙인 것이며 음악은 독창과 합창 및 관현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독창은 등장인물이 맡고 성역에 따라서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 베이스 등으로 나뉜다. 그들은 독창을 하거나 중창을 한다. 전통적인 오페라에서는 그 부르는 노래 하나하나가 완결된 독창곡이 많으며 극중의 순서를 따라서 번호가 붙어있는 것이 많다. 이들 독창자가 부르는 노래는 선율의 아름다움을 주로 한 아리아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르는 레치타티보로 나뉜다. 합창은 오페라 중의 군중역으로 등장한다. 관현악은 성악의 반주를 하고 등장인물의 감정이나 성격, 행동을 묘사하며 무대의 분위기를 묘사하는 등 여러 가지 구실을 하지만 관현악만으로 연주하는 부분도 적지 않고 오페라 전체의 서두에는 서곡이나 전주곡이 붙는 것이 많다. 또 전주곡은 제2막이나 제3막에 처음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 오페라 속에 삽입되는 발레 음악도 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리브레토라고 하는 오페라의 대본은 작곡을 위하여 특별히 쓰여진 것으로 옛날에는 오페라 대본을 쓰는 전문가들이 있었다. 보통 운문으로 쓰여지며 막, 장경 등으로 나뉘는데 이는 일반 희곡과 마찬가지이다. 작곡을 위한 대본이 아니고 완성된 희곡에 따라 작곡한 예외적인 작품도 있다. 바그너는 대본을 스스로 쓰기도 하였는데 그 이후 특히 현대에 이르러서는 작곡자가 직접 대본을 쓰는 경우도 많다. 오페라 가수는 목소리의 높이, 종류에 따라서 배역이 결정된다. 오페라의 남녀 주인공은 소프라노와 테너인 경우가 많다. 관현악은 대개 오페라 극장에 전속되고 대규모 오페라인 경우는 100명 또는 그 이상의 연주자가 필요하다. 또 인류 오페라 극장에는 전속 발레단이 있어 발레만 단독으로 상연할 때도 있다. 오페라를 상연할 때 최고의 지도자는 지휘자로서 가수나 합창단원 그리고 무용수 등은 모두 그의 지휘에 따른다. 합창 지휘자는 합창의 훈련을 담당하고 극적 연출은 연출 감독이 담당하며 연기를 비롯하여 중요한 것을 지도한다. 무용이 삽입될 때는
무용 지도자가 안무나 무용 지도를 한다. 기타 도구, 의상, 조명 등 담당자와 프롬프터 등은 일반 연극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며 오페라 상연에는 대단히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이탈리아의 오페라는 특히 가창에서 뛰어나 벨칸토라는 발성법이 발달하였다. 초기 오페라에서는 막간의 익살스러운 내용의 짧은 연극을 삽입하고 인테르메초라고 하였는데 후 이를 독립하여 오페라 부파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정통적인 비극적 오페라를 오페라 세리아라고 하여 이 두 가지가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통적 형식이 되었다. 독일에서는 처음에 이탈리아 오페라의 형식을 따랐으나 민속적인 오페라로는 징슈필이 있고 정통적인 오페라의 영역에서는 베버 이후 낭만적 오페라가 전통적 형식이 되었다. 그리고 바그너의 악극에 의하여 전혀 새로운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프랑스에는 일찍부터 독자적인 형식이 확립되어 비극적 오페라의 영역에는 그랜드 오페라가 있고 부파의 계열에는 오페라 코미크가 있으나 이것은 반드시 희극적 내용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고 또 노래가 아닌 대사가 들어있다. 영국에는 희극적 오페라의 영역에 발라드 오페라가 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 이후에는 러시아에도 국민 오페라가 출현하여 내용이나 음악에서 독특한 러시아 양식을 만들어냈다. 이 역사 오페라는 르네상스 말기인 1597년에 이탈리아 피렌체의 바르디 백작 저택에서 탄생하였다. 바르디 백작 저택에 모인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극의 부활을 목표로 그리스 신화에서 취재한 새로운 음악곡 다프네를 만들어서 상연하였다. 이것이 오페라의 효시로서 독창을 주로 하고 악기 반주가 따르는 단성음악적인 작품이었다. 이 악보는 남아있지 않으며 현재 가장 오래된 오페라는 1600년에 상연된 에우리디케로서 대체로 앞서의 작품과 같은 사람들이 제작을 담당하였다. 이 두 작품이 성공을 거두자 비슷한 작품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피렌체로부터 이탈리아 전역에 보급되어 오늘날 오페라의 기원이 되었다. 다음에 오페라는 베네치아에 보급되어 번창하였으며 베네치아 악파의 작곡가 몬테베르디는 오페라의 극적 성격을 높였다. 이 도시에는 1637년에 최초의 오페라 극장이 개관되고 17세기 말에는 그 수가 약 15개소에 달하였다. 18세기 들어서 오페라는 나폴리에서 성행했으며 스카를라티나 페르골렛이 같은 뛰어난 작곡가가 나타났다. 그러나 오페라는 벨칸토 창법이 발달하여 그 후 점차 명가수의 기교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져 갔다. 오페라는 17세기 후기부터 유럽 각국으로 옮겨가 프랑스에서는 룰리, 라모 등이 오페라의 프랑스 양식을 확립하였다. 영국에서는 퍼셀이 오페라를 작곡하고 독일에서는 슈츠가 작곡을 시도했으나 일반적으로 이탈리아 오페라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글루크는 빈에서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케 이후의 작품을 가지고 극과 음악의 통일이라는 점에서 오페라의 대개혁을 이룩하였다. 또 모차르트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테두리 안에서 독일 음악의 특색이 풍부한 명작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마적 등을 작곡하였고 베토벤의 작품으로는 피델리오가 있다. 19세기에 이르자 오페라에도 민족적인 색채가 짙어졌다. 베버의 마탄의 사수에 의하여 독일 낭만파의 오페라가 시작된다. 이탈리아에서는 로시니, 도니체티, 벨리니의 3대 거성이 현대로 이어지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양식을 완성하였다. 프랑스에서는 그랜드 오페라 양식이 성하여 마이어베어가 활약하였으며 오페라 코미크도 출연하였다. 19세기 중반에는 두 사람의 대작곡가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나타나 오페라를 독특한 무대 예술로 향상시켰다. 바그너는 종래와 같은 번호 오페라의 양식을 배제하고 종합예술 작품으로서의 악극을 대성하였다. 대표작은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트리스탄과 이졸데 니벨룽겐의 가락지 파르치발 등이다. 이탈리아에서는
베르디가 리골레토 라트라비아타, 아이다 오셀로 등 많은 걸작을 남겼다.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는 구노와 토마가 우아한 오페라를 남겼으며 비제는 청신한 극적 음악을 작곡하였다. 19세기 중반부터 러시아에도 뛰어난 오페라가 나타났는데 클린카, 차이코프스키, 무소르크스키, 보로딘, 림스키-코르사코프 등이 유명하다. 바그너와 베르디의 영향은 다음 시대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또 19세기 말에 이탈리아에는 베리스모의 경향이 나타나서 마스카니, 레온 카발로, 푸치니 등이 그 대표적인 작품을 작곡하였으며 독일에서는 알슈트라우스가 바그너의 이상을 추구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는 프랑스의 드뷔시, 라벨, 뒤카가 있고 독일에서는 베르크의 보체크와 힌데미트가 유명하다. 러시아에는 프로코피예프, 쇼스타코비치 등이 있고 미국에 있는 스트라빈스키도 오페라를 작곡하였다. 영국에서는 브리튼의 피터 그라임스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거슈인 일의 많은 오페라가 제작되고 있다. 한국에서 오페라가 처음 공연된 것은 1940년 조선 오페라단에 의한 흥부와 놀부가 효시인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연주회 형식의 공연이었으며 본격적인 오페라 운동이 시작된 것은 48년 1월 국제오페라사가 주최한 라트라비아타 공연부터이다. 50년대 이후에는 창작 오페라가 등장했는데 50년 초연된 현재명의 대춘향전이 최초의 창작 오페라이다. 이후 김대현의 콩쥐 팥쥐, 김달성의 자명고, 홍연택의 논개, 장일남의 원효대사 등 많은 창작 오페라가 발표되었다. 또한 서울오페라단, 한국오페라단, 프리마오페라단, 고려오페라단, 대한오페라단, 김자경오페라단 등 많은 오페라단이 생겨나면서 오페라 운동은 활기를 띠었다. 특히 62년 창단된 국립오페라단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장일남의 왕자호동을 시작으로 베르디의 가면무도회, 도니체티의 루치아, 푸치니의 라보엠과 아이다, 공석준의 결혼, 이영조의 처형 등을 공연하였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